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래 제가 이 녹화를 금요일쯤에 녹화를 해서 토요일 저녁 8시에 틀거든요. 근데 오늘은, 수요일이에요. 갑자기 오늘 녹화를 하고 싶어졌어요. 이유는, 이유는, 혹시 여러분들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, 요즘에 제가 갱년기라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처음 하는 그 뭐지요? 발라드, 차태현이 나오고 뭐 해서 하는 노래 자랑대회가 있는데, 제가 어제 그거를, 못 보고 그냥 잤어요. 요즘에 9시면은 제가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전에 어제 못 봤던 거를 다 봤거든요. 그래서 그 기분에 제가 이거를, 어, 오늘 녹화를 하고 싶어졌어요. 아, 이 노래라는 건 여러분들 어떠세요? 사실 대부분 좋아하지요. 장르가 다를 뿐이지. 저도 마찬가지인데, 진짜 노래가 좋은 게 우리의 기분을 어떻게 푹 바꿀 수 있다 없다? 있지요. 기분이 나쁘다가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뭐 꽂힌 음악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사실은 바로 전에 일들이 잊혀지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음악 말고 뭐가 있을까요? 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음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하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제가 갱년기인 건 다 아시죠? 하도 말을 많이 해서요. 제가 지금 50대 딱 중반 갱년기 요즘은 그런 말 있죠. 갱년기 아줌마가 더 무서울까 아니면 사춘기 청소년이 더 무서울까 얘기하잖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비둥비둥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거기서 누구만 제가 조금 예외적으로 서 있더라고요. 왜요?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책 덕분이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뇌과학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, 괜히 화를 내봤자 내 손해구나.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화를 잘 안 내요. 그건 아니요.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화를 잘 안 냈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. 어, 저도 진짜로 음, 화를 잘 냈다? 그거는 아니야.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면,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. 당연히 힘들 때 어때요?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지요.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 화를 내기도 하고, 또 화내고 나면 어떻게 집안 싸하고, 그쵸? 그 뒷감당하는 것도 힘들고, 그런 것들을 저도 다 겪었지요. 근데 겪고 나서 제가 이걸 느낀 건 사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. 왜요?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화를 냈거든요.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특수성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있고,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화만 안 냈어도 내 성격을 다스리기만 했어도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 지금 그거 궁금해 하시죠? 사람마다 각자 말하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. 제가 나중에 진짜 꼬부랑 할머니 됐을 때,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40대 중반부터인가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갱년기잖아요.
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갱년기인 거 진짜 몰라요. 아니, 이걸로는 알겠다. 덥다가 추웠다가, 뭐, 덥다가 추웠다가 계속 하니까 이 갱년기 증상은 있는데, 성격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.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뇌는 누구의 뇌다? 내 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. 합리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. 그 또한 우리가 비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뭐라고 해요? 내가 원한 거니까라고 얘기를 합리화를 시키죠. 그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많은 비합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, 어? 우리 뇌는요, 절대로 합리적이다, 비합리적이다로 판단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도록이면 판단을 아주 잘 하려고 해요. 그렇죠?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나만 판단을 잘하려고 하나요? 아니죠.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나름대로 자신의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려고 노력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잘 판단하는 것과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. 왜? 내가 진짜 판단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 또한 뭐가 있다? 내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다 없다? 있다예요, 여러분들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무의식적 습관을 없앨 수 있을까요? 없앨 수는 없지요. 줄일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사고가 들어와야 돼요. 다른 사고가 들어온다,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.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, 내가 뭔가를 A라고 믿었어. 근데 A라고 믿었는데 그 A라고 믿은 것을 B라고 믿는 거야. 이게 쉬워요, 어려워요? 어려워요.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? 내가 A라고 계속 믿었어. 근데 그걸 B로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? 내 눈으로 진짜 A가 아니고 B라는 걸 때, 했을 때, 어때요?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. 부정하려고 하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저를 보면 그거예요. 뭐, 저는 처음 시작도 독서고 마지막 끝도 독서예요.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책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. 경험도 돼요.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을 내가 필요한 경험, 나한테 나의 사고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을 찾아다니는 게 쉽다, 어렵다? 어려워요. 하지만 책은 어때요? 도서관에 꽂혀 있는 걸 내가 끌리는 거. 끌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어쨌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뭔가가 결이 맞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을 선택할 확률이 좀 있어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기 같은 거긴 해요. 내가 진짜로 원할 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원하면 그게 어떻게 내가 현 시점에서 이제 선택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할 때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? 화를 낸다는 건 다른 사람 상대가 있겠죠, 그렇죠?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화를 내서 내가 얻은 게 있다 없다? 없어요.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얻은 게 하나도 없어. 나도 감정이 안 좋고 그 사람도 안 좋고 또 지나고 보면 그때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도 되고
그런 것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제가 뇌과학 책을 보면서, 아, 우리가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.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다. 사람에 따라서, 환경에 따라서 사실 100% 맞는 정답도 없고 100% 맞는 틀린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무의식이에요. 어떻게요?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합리적인데 너는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. 이 판단을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내 믿음만 오온이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, 여러분들. 응?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뇌과학 책을 공부하면서 아, 이게 화를 내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다? 바로 나다. 상대방이 아니라요.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확 내면 냄과 동시에 뭐가 변해요? 내 몸에 있는 호르몬, 화학 성분이 화나 있는 사람의 그 호르몬으로 싹 바뀌어요. 이 바뀐다는 건 뭐야? 내 몸이 화로, 화로 이제는 적이 된 거야. 물들은 거야. 그렇게 되면 이 화를 가진 호르몬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이성이 생각하는 곳이 마비가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인 거야. 화를 내서 누구한테 가장 손해를 봐? 내 몸이 나쁜 호르몬에 물들었어. 나쁜 호르몬에 물들어서 또 어떻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했어. 나쁜 행동을 해서 상대방도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, 내가 화를 확 냈지요.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좀 잘못 시스템 되어 있는 게 화를 확 내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. 여러분들, 도파민이라는 건 뭐야?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. 이것 또한 우리 몸이 합리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이 도파민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파민은요, 내가 원하는 거,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, 아니면은 이 안에 눌렀던 거를 폭발시키는 거, 어쨌든 분출을 시킨 거잖아요. 이것 또한 우리 뇌는 해소를 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확 내면 해소가 된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어떻게 다시 화는 뭐를 부른다? 화호르몬을 다시 불러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지금 갱년기인데도 화를 잘 안 내는 이유는 화를 내면 우선은 내가 가장 나빠지고 또 화를 내서 상대방을 기분을 안 좋게 했어. 결국에는 그 영향이 누구한테까지 온다? 나한테까지 오고 어떻게 내 가까운 데까지 다 오잖아요. 그러니까 당장은 내 화풀이를 해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잠깐이에요. 잠깐이고 어떻게 그 화를 낸 거에 대한 해소한 거에 대한 뒤수습이 또 남아있지요, 여러분들. 뒤수습. 여러분들,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.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가지고 그 참는 게 사실 감정이 한번 확 올라오면 참는 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. 한번 훅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부부 관계도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그걸 못 참아서 확 저질렀을 때 어떡해요? 가정 분위기 살벌하잖아요.
저도 많이 해봤어요. 그러니까는 해보고 나니까 나한테도 그렇고, 가족한테도 그렇고, 아이들한테도 그렇고,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왜 굳이 그걸, 라는 생각이, 예, 이제는 40대 후반 들어서, 다 나이가 들어서, 이제 그때야 사실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은, 음, 다른 사람,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요, 스트레스.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. 굳이 그 사람이, 그래요. 다른 사람이, 상사가,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? 근데 그 사람은요, 저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지 않아요. 그냥 그 사람도 자기의 느낀 바를 얘기할 뿐이야. 그러면 여러분들, 그 사람이 느낀 바를 얘기할 뿐이야.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이다? 내 책임이에요. 어느 프로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누군가가 뭔가를 욕을 했어. 당신을.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게 밥상이라고 비유를 하던데 그 밥상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적이다? 그치요. 그 받는 사람이지요. 그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 밥상을 받기 싫으면 그냥 앞에서 거부하면 돼요. 그리고 앞에 있으니까 거부하기 힘들잖아요. 마음속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죠. 근데 이게 어렵다 싶다? 어려워요. 어려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해야 돼요?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 사람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자기의 생김새대로 자기의 내가 작동하는 대로 상대방한테 준 것뿐이에요, 여러분들.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세요. 여러분들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겠죠. 없을 수 없지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애기 아빠는 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.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합리적이라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말대로 한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로 들린 거예요. 응? 근데 저는 애기 아빠가 얘기하면 맞아 스트레스 받아요. 이건 이제 가족 관계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이에요, 여러분들. 가족 관계는 다른 차원인데, 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때만 보잖아요. 회사에서만 보고, 아니면 만날 때만 보고, 매일 봐야 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. 충분히. 모르게, 상대방 모르게 할 수 있어요. 그렇게. 그리고 여러분들, 음, 그죠? 내가 그쵸. 그래서 제가 지금 갱년기 엄마들이 가장 성격적으로 좀 까칠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, 제가 생각해도 그런 까칠함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나도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뇌도 내 위주로 움직이지 상대방 위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상대방도 자기 생긴 대로, 배운 대로, 타고난 대로 그냥 얘기할 뿐이고, 저는 조금 공부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하면 이해해서 듣는 편이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게 뭐냐면, 내과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갱년기가 와도 성격적으로 오르락 내리락, 온도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성격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단 여기서 예외는 누구다? 남편이에요. 남편은 사실 예외예요. 왜냐면 이거는 다음에 좀 해드릴 수 있는데 가족은 가족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 뇌도 가족을 대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다 싶으면 스스로가 스탑이 되잖아. 아니지.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생각을 사용하거든요. 그런데 가족 간에는 이 앞에 생각을 사용하는 게 더 어려워요. 왜요?
습관이 됐으니까. 이거는, 왜냐면 가족이라는 건 10년, 20년 붙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뇌도 가족에게는 하던 대로, 습관대로,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다, 어렵다, 정말 어렵다. 정말 어려워요.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, 그거는 나중에 하지만, 여러분들, 어,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건, 뭐, 소설책도 좋고,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책도 좋고, 다 좋지만요. 우선은, 저는 여러분들한테, 뇌과학책도 여러분 다 어렵지 않아요, 정말. 가서 보면, 손바닥만한 작은 것도 있고, 뇌과학책이, 사회과학 분야 그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. 도서관에 가면. 그러면 여러분들 바닥에 앉아서 그냥 한번 쉬울 것 같은 거, 조그만 거, 페이지, 그런 거 하나 골라서 한번 읽어보세요.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뇌는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면 대처 방법,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이게 얼마나 정말 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가진 힘인 줄 몰라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책 읽기가 어렵다 싶으면 지금 제가 한 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? 화를 내면 누구한테 가장 피해를 준다? 나. 그러니까 어떻게 내야 된다, 줄여야 된다. 그쵸? 줄이고 나중에는 화낼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화낸다고 상대방이 바뀌면 화를 내지요. 바뀌어요, 안 바뀌어요? 절대 안 바뀌어요, 여러분들.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. 여러분들 본인 보세요, 본인. 여러분들 본인은 바뀌셨어요? 어렵지요? 마찬가지요. 나도 바뀌기 어려운데 내가 화나다고 한들 누가 바뀌어요? 안 바뀌어요. 그것도 습관으로 하는 거니까. 여러분들 어쨌든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조금 또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약하게 가족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저를요.